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쪼개기 증여는 과연 탈세일까요? 조세회피일까요? 아니면 합법적인 절세 수단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탈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세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합법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법에 미비된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노력, 이것이 바로 조세회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는 절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떨 때는 조세회피라고 보고 어떨 때는 절세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13월에 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해서 거꾸로 환급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세했다고 보는 것이죠. 탈세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선납해서 공제를 받는다든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다든가, 3천만 원까지 100%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직불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당연히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회피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는요, 조세회피라고 보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 수단, 절세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세회피는 뭐고 절세는 무엇일까요? 어떨 때는 조세회피고요, 어떨 때는 절세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날의 칼날처럼요. 이혈령, 비혈령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귀에 걸면은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과세 당국에서 가끔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마음대로 절세라고도 했다가 그 다음에 조세회피라고도 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절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법 내에서 자유로운 절세 전략은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판단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세회피죠. 자녀들한테 쪼개기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세명인데세명한테다 쪼개기로 증여합니다. 그다음에 자녀의 그 며느리나 그러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한테도 쪼개주고요. 그다음에 손자녀한테도 쪼개서 줍니다. 결국 이런 행위들은요. 합법적일까요? 아니면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피하기 위한 조세회피일까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조세회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라고 보죠. 그리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동산 등을 배우자한테 증여했다. 그런 다음에 5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 이랬을 때는요.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왔고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고 기납부 증여세는 필요 경비를 산입해서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요. 그 부동산 증여 이후에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쪼개기 증여에 있어서 과세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중 소유의 토지를 수용가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종중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수용가액으로. 그러니까 수용가액이 결국은 뭐냐면요. 취득가액이 됐으니까 양도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 양도세를 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종중소유의 토지를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왔습니다만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세회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과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세당국은요, 이러한 쪼개기 증여가 결국은 양도세만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를 탈루할 목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과세했죠.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행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도 주체는 종중이 아니라 실제는 종중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중원한테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금 부담을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장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증여세도 납부했고 나중에 다시 보상금을 받아서 종중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됐다고 처분을 내린 것이죠. 이처럼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 과세당국의 판단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자산을 증여한 이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한테 양도한다. 이랬을 때는요, 5년 이내라면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하고 양도가액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많은 양도세를 부과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한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증여와 양도 관련돼서 조서 회피라고 보는 것은 2월 과세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5년 내에 했을 때만 조서 회피고 5년 이후가 되면 정당한 절세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교차 증여, 크로스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의 증여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주식을 교차 증여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또 증여하면 누진과세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증여할 것을 타인의 자녀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진과세를 피하고 타인 또한 그만큼을 내 자녀한테 증여를 했죠. 그렇게 해서 교차 증여가 완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당국은요. 조세 회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자녀한테 준 거랑 내가 타인의 자녀한테 준 것은 내가 내 자녀한테 준 것으로 전체 다 통산해서 증여세 누진과세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 A한테 1억 5천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1천만 원인데요. 또 1억 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진과세를 당할까 봐 어떻습니까? 타인의 자녀한테 교차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요. 타인의 자녀한테 1억 원을 증여했죠. 주식을. 그리고 타인은 내 자녀 A한테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세는 1천만 원만 나왔죠. 전체적으로 2억 5천을 증여하면서 2천만 원의 증여세만 발생했는데요. 과세 당국은 내가 타인한테 증여한 것도 내 자녀한테 증여한 것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A한테 내 자녀한테 증여 2억 5천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받고 증여세는 3천만 원이다 해서 추가 과세를 했던 사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타인과의 부당하게 조세 회피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타인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세법 내에서 어떻습니까? 정당한 절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례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부간의 부동산을 교차 증여했습니다. 취득가액 1억 원짜리 그 부동산을요, 각각 6억 원이라고 하는 시세에 맞춰서 증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한테 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5년 후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6억 원에 만약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는 제로가 나오거든요. 결국 뭐냐면요,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해서 엄청난 양도세를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교차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다 제로화시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세 당국은 각각 그 조세 회피로 봐서 직접 양도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말 I have no 어이가 아닐 수가 없죠. 황당하죠. 왜냐하면요. 배우자한테 부동산 등을 증여한 다음에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는 이월과세 배제를 해놓고 배우자끼리 서로 증여한다면 이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순차적으로 증여하고 양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나중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세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한 이후에 5년 뒤에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내가 남편한테 증여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런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은요. 이런 것마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결국 뭐냐면요. 과세 당국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세 당국이 어디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항상 몸을 사릴 필요가 좀 있겠죠. 따라서 다양한 증여 스킬을 발휘할 때지만 안전한 증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스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쪼개기 증여의 조세 회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